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춤 수업 설계하기 학부모 편을 시리즈물로 총 6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의적인 부모 되기라는 제목으로 내가 우리 아이만을 위한 맞춤별 수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창의적인 부분에 초점 맞추어서 이야기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꾸려질 계획입니다. 지난 소개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영상은 학부모님이 어디 가서 뭐 듣는 다양한 어떤 교육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보시다 보면 나에게는 맞지 않는, 또 우리 아이에게는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건데요. 오늘 저와 이 영상들을 통해서 나를 알고 또 그리고 우리 아이를 알아서 우리 둘만이 해낼 수 있는 수업 설계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을 가져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영상들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후원금으로 저를 지원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창의적인 부모 되기입니다. 저는 이 우리 아이 맞춤별 수업 설계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우, 아, 수, 설 시리즈라고 부를까 합니다. 그래서 우아수설 제1강 창의적인 부모 되기 편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을 4차 혁명 시대, 4차 산업 시대, 그리고 디지털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이러한 뭔가 과거에 어떤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중요한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을 창출해내는 것이 중요한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렇더라면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 이끌어가야 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 그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제 개론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 3가지. 첫 번째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사고 역량이에요.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그러니까 무조건 정보나 지식을 흡입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많은 방대한 양의 지식들 중에서 어떤 점이 필요하고 어떤 점은 필요하지 않은지 내용을 걸러낼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역량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쌍방향의 의견을 나누는 어떤 그런 소통 능력. 그래서 이런 소통 능력은 사실 어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그 선순으로 조건화되는 어떤 그런 능력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의사소통 역량에서 중요한 것으로 하나 더 꼽히는 것은 우리 아이가 다른 어떤 친구들에게 나의 의견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사고 역량. 그러니까 지식을, 정보를 얼마나 많은 내용 중에서 자기 걸로 뽑아서 습득을 하고 그 어떤 습득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문제되어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 방법 혹은 내가 해결해 보고자 싶은 어떤 그런 문제점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창의적 사고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시대에 어떤 인재, 괜찮은 인재, 수준 높은 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골라낸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때 설득력 있는 전달이 가능해야 하며, 그런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최종 목적, 나의 의견이 창의적이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으로는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나의 아이를 위한 나의 노력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는 과연 지식 정보 처리하는 역량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 또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의사소통 영역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보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보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우리 아이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이라고 하면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비판적 사고형 인재, 창의융합형 인재, 협업형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린 한빛 아카데미의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디자인 띵킹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용 중에서 창의적 인재라는 내용은 앞서서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창의적 인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인재상은 딱 이 부분만 잊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능력을 특히 더 특출나게 가지고 있는 인재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재상은 누군가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줬을 때 그 지식이나 정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떠올리는데 능숙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창의적 인재, 그리고 비판적 사고형 인재는 남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저 이야기의 허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중에서 합리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나 이유들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데 능한 사람을 비판적 사고형 인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는 여러 가지의 지식들을 종합해서 그 내용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인재를 의미합니다. 협업형 인재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어떤 다리 역할을 잘하는, 그리고 어떤 리더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잘하는 그런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으로 요 4가지의 어떤 인재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이것도 제가 이전에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의적인 사고, 정보 처리 능력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 이 3가지의 역량을 모두 다 종합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부분을 4개의 분야로 나누었을 뿐이라는 어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를 창의적이고
그리고 또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정보 처리를 잘 하는 친구로 키우려는데, 이 모든 어떤 그런 키워드를 모았을 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다 라는 점으로 추격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더라면 이런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라고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아동의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간단하게 창의성의 핵심 요소라고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책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인데요. 거기서 보면 어떤 창의성의 핵심 요소로 이렇게 인지적인 차원, 정의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예전에 책을 추천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의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서 정보와 지식을 흡수하게 되면 인지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정보 처리, 흡수, 그리고 내가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나 기회를 많이 갖게 되면 사회적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주안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정의적인 차원입니다. 아이가 창의적인 어떤 아동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호기심, 탐구심, 그에 대한 과제 집착력, 그리고 이로써 일어나는 자신감, 이 네 가지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친구의 어떤 첫 스타트는 저건 과연 무엇이지? 라는 것에 대한 질문, 이 저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 그리고 알아보고 또 알아보면서 자세하게 더 습득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친구들과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을 때의 그 어떤 피드백에 의한 자신감, 이러한 네 가지의 정의적인 차원의 창의성의 필수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학부모님께서 학령기 전 친구들에게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제공해 주셔야 그 다음 차원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습득했을 때 창의성에 필요한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정교성, 상상력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음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창의적인 인재가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다른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서 사회성이 잘 키워졌는지, 그리고 중간중간 업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결국 이러한 아이디어가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 가능한 이 아이디어로 탄생이 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결국 이 아이디어를 시판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판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아이디어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재고 등등이 쭉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적인 차원은 사실 학령기 전에 키워줘야 하는 어떤 핵심 요소, 인지적인 차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키워줘야 되는 어떤 그런 차원의 요소, 사회적인 차원은 대학교 이상의 어떤 그런 활동에서 키워져야 하는 어떤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6회 동안 할 내용은 사실 정의적인 차원과 인지적인 차원에 국한돼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낼 거지만, 결국 엄마가 자녀에게 어떤 맞는 수업 설계를 해서 그에 대한 어떤 경험과 기회를 주는 것은 차후 사회적인 차원에 미리 대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의성에 관련된 부모님들의 생각은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어떤 질문은 이러한 질문을 해야 돼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런 능력이고 또 이런 능력이고 이런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과연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어떻게 꾸릴 수 있을까? 문득 내가 창의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라고 주어지는 기회들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핵심 요소 혹은 역량들, 이런 것들이 좀 부합되는 경험과 기회의 제공이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의적인 부모가 되기 위한 어떤 창의성의 어떤 내용을, 이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앞으로 부모님과 이야기할 창의성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해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여러 번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내가야 할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음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 아이를 묶어주는 끈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자신감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1강 활동은 여기에서 마칠 거예요.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어떤 수업 설계를 하기 위한 부모님의 스스로의 어떤 나를 알기, 그런 시간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